지난주부터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평생 텀 타오셨죠? 네.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여당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의원이나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도 MB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주류 생활을 못하고 계속 비주류였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안민석 의원도 수도권 내리 사슬을 하면서 한 번도 주류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행단에 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미 수행단 대통령 첫 이렇게 애교 순방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 또 같이 타고 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제 입으로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 몸은 이미 주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민석 의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번 성과로 얼마나 힘을 더 주고 다닐지 참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귀국한 다음 날 같이 이제 저기 소주를 한잔 했어요. 예. 한잔 했는데 이렇게 무용담처럼 널어놓는 이 자랑을 들어주느라고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안민석 의원이 거의 대통령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 공장장도 잘 아시지만은 저분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기본 3년은 우려먹는 사람인데 아니, 한 5년 정도 우려. 이번에 특히 문정왕후 어보 반환건은 그건 제가 본 20년 정도.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생색은 제가 볼 때는 5년은 우려먹을 거라고. 5년, 20년 정도. 김성태 의원님 이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시는 것도 음악도 준비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미국 잘 다녀오라고 네. 여비를 주신 여야 의원들 중에서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도 참 미국 잘 다녀오라고? 당은 틀리지만은 항상 형님 같은 딸로 남은 게 푸근한 있었나요? 든든함이 계셔서 참 제가 좋아하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돈을 하라면서. 밝혀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요? 150불 정도요? 딱 봉투를 만져보니까 네. 참 창피한 이야기 하지 100불짜리 한 몇 장 정도일 거라고 딱 그러니까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한 500불 정도. 100불 정도. 딱 까보니까는요. 네. 10불짜리 5장. 5만 원. 아니, 과거에 이제 미국 방문을 하셨다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돈. 거죠. 옛다. 요즘 이제 야당 생활 하시느라고 이제 예탁생활 하시더라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네. 근데 네.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근데 네. 제가 50불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아니 그런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가지고 굳이 방송에서 노란다는 50불 맞네요. 예. 50불 제가 맞습니다. 지난 이제 내리사선 하면서 예. 이제 13년 동안의 정치 인생 중에서 방미 3박 5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운명이 방미단 어깨에 달려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방미단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어깨에 달려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방미단이요. 네. 네. 그래서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에 제 정치 인생을 건다는 심정으로 3박 5일을 보내다 보니까 그럼 하나요? 말도 극도로 아껴야 했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긴박했던 3박 5일의 현장 분위기도 좀 진솔하게 후계에다 네. 담았고 그리고 가까이서 3박 5일 동안 본 대통령의 그 모습, 대통령의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저께 후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인터넷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직접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 예.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시고서 보신 분들 글이 참 이렇게 재미있고 쫀득쫀득하다라고 좀 책 광고로 과찬하셨는데요. 이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특히 저는 주목을 했던 게 그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그 2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그 순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국내 기자들 누구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하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그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도 과연 기자가 배석되지 않은 가운데 상하원 의원 약 20여 분과 안민석 의원, 김경수 의원, 정치인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네. 물론 외교부 공무원들도 좀 일부 외교 공무원, 외교부 강경화 장관하고요. 한 분인가 뭐 있었다. 안보실장, 정치실장, 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 의원이었는데요.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굳이 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김경수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 그 정책실장, 정책실장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나오신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에게 영어 잘하시고 강경화 장관님 뭐 영어 완벽하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좀 내부의 그 뜨끈한 그런 핫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못 하시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은 좀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자꾸 저한테 옆에서 물어보고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끌어줘야 돼요.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짧아서 물어봤는데. 근데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이 뭐 저처럼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기를 통해서. 근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건 한마디도 없죠? 아니요, 이렇게 됐죠.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세세하게는 못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만 저는 전달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의원님이 한마디라도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하신 수가 걸로. 없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당연히 대통령한테 물어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역할이 뭐였고. 근데 저기서 이제 언외교란 게 발휘된 거예요. 언외교인데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도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정책실장하고는 이야기가 흉금없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이게 가부 마음은 호라비 갈고 호라비 마음은 가부한다고 같은 의원들끼리는 좀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고 그게. 안민석 의원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봤다. 그게 이제. 의원님. 이제 아까 이 김경수 의원은 초선이고 쉽게 말하면. 영어 잘해서. 이런 역량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무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다 했네. 특별 수행은 해보셨어요? 제가. 전용기 타보셨어요? 전용기를 안 타치도만 나도 대통령 특보로 예? 저도 보셨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콜롬비아도 저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 콜롬비아하고 미국하고 이게 질적으로 수준이 틀린데 그렇게. 예? 글쎄, 질적으로 수준이 틀린지 모르겠고요. 예. 뭐 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또 친미주의자가 제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묻는 상하원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장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자리에 왜 들어가시나요? 제가 거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어버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어버? 아 거기서 뭐 미국 의원들하고 무슨 어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할이 제 없으니까.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것도 국가 안보입니까? 저 특별 수행으로서 특별한 역할이 그래서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이게요. 우리는 하원 1시간 방문하고 상원 1시간 방문한 게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티타임 그런 정도 아니에요. 덕담이나 나누는 걸로 처음에는 가볍게 뭐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이게 청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비공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훨씬 더 자유롭겠죠. 당연히.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민감한 문제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당신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 타협. 이게 되겠느냐. 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원 의원 하나가 누군지도 들었습니다만 상원 의원 하나가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대놓고.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우리 대통령이 소화를 잘 하셨어요.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아주 그냥 조곤조곤
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투태력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사드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나를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사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 한치의 투명함이 없어야 된다. 한치의 투명함, 예. 한치의 불투명함이 없어야 되겠죠. 예. 제가 아직도 긴장감이 세게 들었습니다. 예.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당신들이 이 시간 미국의 민주주의, 당신들도 이것을 오히려 민주주의 요체가 그거 아니냐? 원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다려달라. 단 내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드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다. 그런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또 당당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에 마치 그분들 입장에서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 당선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고 소위 말해서 간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2시간 동안에 청문회는 청문회를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그거를 이제 잘 소화를 해내신 청문회를 잘 통과한 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청문회를 당했으면 또 박근혜 자체는 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지난 9년 동안에 미 의회를 방문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근혜, 이명박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상도 되면서 상하원 연설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런 소위 면접을 한 적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죠. 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 국빈 방문이 되면은 상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국빈 방문은 실무 안 되었죠. 연설이라는 거야. 뭐 주어진 원고 가지고. 그렇지만은 상하원 의원들 약 20여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건 처음이에요. 의혹을 가진 이런 부분은 이번에 처음이죠. 미 의회에서 1문 1답을 2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고 또 이것을 무난하게 소화를 해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서 보시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저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발끝에도 못 돌아가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영빈관에서 3박을 하셨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영빈관은 이틀밖에 의례적으로 내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날에 비었나 보죠 뭐. 근데 참 청와대 지금 홍보실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지금 대통령의 그런 방미 행적이나 또 활동상에 대해서 온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이렇게 언론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굳이 한민석 의원까지 사선위원회 되고 지금까지 무줄도사로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너무 좀 심하게 말은 비주류, 몸은 주류 핵심.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상.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여야, 그러니까 그 상하원 미팅은 처음 유일하게 유의하게 의원 중에는. 그래서 지금 뭐 후기지만은 그 분위기를 안민석 의원이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래도 제 입이 근질근질해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지나갔는데요. 핫한 뭐. 이야기들 참 많은데. 핫한 이야기. 그럼 하나만 더 해봐 주세요. 핫한 이야기. 뭔가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재밌었다 혹은 뭐 감동적이었다 혹은 뭐 당황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어준 공장장을 알고 연구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런 그 미끼에 제가 넘어가지를 않고요. 잘 넘어가시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원은 9명 1대 9의 그런 청문회가 있었고요. 상원은 11대 1이었어요. 11대 1. 그래서 1시간씩 주요 인사들이 다 왔다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요. 뭐 원내대표들, 국방위원장, 외교위원장 다 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힘든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원 상원 따로따로였어요. 김수태 의원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자꾸 이게 한 자리에 있었던 걸로 혼동하시는데 자, 하원은 그래도 예의를
깍듯하게 갖춰 줬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9명이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우리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나눴고요. 네. 상원 네. 이 11분은요. 끝날 때쯤 되니까 4명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사실 좀 제가 기분이 막 좀 불쾌했습니다. 나가던가요? 네. 뭐 중간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네. 끝났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왔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앉아있던 의원들이 절반이 자리를 떴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 힘없는 나라의 참 서러움.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 조정을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했다고 들었어요. 자 11시 45분까지였어요. 네. 11시 45분까지 예정됐는데 한 10분 정도가 오바됐습니다. 네. 자 다시 역지사지로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김성태 의원을 만나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늦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가겠습니까? 1시간이 늦어도 우리는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정서는 우리가 그런데 힘을 빌려야 되겠다. 거기는 뭐 시간 관념. 우리 정서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는 아니 거죠. 왜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의 입장에서 네. 그들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 더 우리의 중요한 민족의 것은 자존이 이번에 중요한 것이죠. 김성태 의원님.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고 특히 미국의 상하 의원들을 만나면서 한미 동맹이 갖는 그런 무게감이나 또 북핵을 비롯한 이런 안보 위협의 이중함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번 방미는 사실상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 오르기 전에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정도까지. 우려가 그렇지만은 많았죠. 방미 결과는 얼마나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돌아왔는지 이렇게 일부 언론은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성과물을 만들었어야 하는 순방이었던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 의미를 둘 수 있다. 저는 윤석태 형님은 성공적인 저 정도면 우려에 비해서는 약 80%의 저는 성공을 80% 성공 정도 된다. 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번은 무엇보다도 두 정상이 만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을 하고 두 분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초석을 놨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놓고 당신 잘못 생각한 거라고 남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잘못 생각했다고 단정하고 대화를 시작한 의원이 있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을 또 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개하실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공전장이 전에 들은 모양인데 네. 그 말씀은 아주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만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부분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그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저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꽤 옆에서 함께 모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원수원장도 했고 얘기를 간사하면서 전국적으로 투어도 같이 당대표실을 했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내 특히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참 좋고 인기가 훌륭한 분인데 좀 굉장히 너무 진중한 나머지 좀 답답한 면이 있다. 그건 좀 물렁물렁하다. 예. 저는 이번에 3박 5일 동안에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건 외유내강이다. 정말 내공의 깊이가 저렇게 깊을 수가 있냐. 비행기 또 타시려고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원 의원들 20명 앞에서 그 청문을 하시면서 그 2시간 동안에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정말 저는 막판에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속으로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 정도면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와 대화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신뢰할 만한 그런데 새로운 안민석 지도자구나. 의원님. 라는 그 표정이 제가 역력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무슨 넘어서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감동을 저렇게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지금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미 제가 얼마나 깜깜한 성과를 사람인데. 이렇게 자아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미 성과로 주도권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찾고 남북관계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찾았는데 그런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에 당장 지금 북한은 ICBM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에
북한을 사실상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미사일 훈련 시킨 거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미국 갔다 와서 그 분위기에 지금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상황은 하루 1분 1초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안민석 의원님은 말이에요. 오늘 그냥 미국의 대통령 순방길에 이미 그거는 일주일 전에 상황이 돼버린 걸 워낙 가지고. 처음 갔다 온 거고요. 참 옛날에는 안 저랬었는데. 안 저랬었는데. 지금 거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FTA 재협상이나 또 방위비 분담 정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크게 안고 온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건 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이번에 큰 역할이 이루어졌다. 그게 안민석 의원의 뭐 역할의 상당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저는 안철수 같은 분하고 틀려요. 제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히 인정하니까는요. 아니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도 항의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정치는 사과의 타이밍이 늦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자, 그 부분을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김성태 의원님에게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누가 오른 거죠? 아직은 뭐 싸우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싸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제대로 싸우면은 이런 거는 싸우는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쨌든 지금 막 붙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여당 하는 거 좀 도와준 다음에 봐가면서 공격하자고 했는데 아니다. 정우택 대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내 분위기를 잘 모른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이미.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역량, 소신, 의지 중요하게 지금 내비칠 때고요. 또 원내 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교섭단체 간의 모든 협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론인데. 항상 역대 어느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던 적이 그렇지만 없어요. 이거를 서로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난한 적은 인터뷰를 하면서 드물어요. 뭐 과거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언론이 매스컴에서 이걸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정우택 언론 탓하고 말이에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당선되자마자 인터뷰 통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른다고. 지난주부터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평생 텀 타보셨죠?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여당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의원이나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도 MB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주류 생활을 못하고 계속 비주류였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안민석 의원도 수도권 내리 사슬을 하면서 한 번도 주류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행단에 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미 수행단 대통령 첫 이렇게 애교 순방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 또 같이 타고 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제 입으로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 몸은 이미 주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민석 의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번 성과로 얼마나 힘을 더 주고 다닐지 참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귀국한 다음 날 같이 이제 저기 소주를 한잔 했어요. 예. 한잔 했는데 이렇게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 자랑을 들어주느라고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안민석 의원이 거의 대통령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 공장장도 잘 아시지만은 저분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기본 3년은 우려먹는 사람인데
아니, 한 5년 정도 우려. 이번에 특히 문정왕후 어보 반환건은 그건 제가 보기 20년 정도.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생색은 제가 볼 때는 5년은 우려먹을 거라고. 5년, 20년 정도. 김성태 의원님 이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시는 거 보고 또 음악도 준비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미국 잘 다녀오라고 네. 여비를 주신 여야 의원들 중에서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도 참 미국 잘 이게 다녀오라고. 당은 틀리지만은 항상 형님 뭐 같은 딸로 남은 게 푸근한 있었나요? 든든함이 계셔서 참 제가 좋아하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돈을 하라면서. 밝혀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요? 150불 정도요?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긴박했던 3박 5일의 현장 분위기도 좀 진솔하게 후기에다 네. 담았고 그리고 가까이서 3박 5일 동안 본 대통령의 그 모습, 대통령의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저께 후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게 인터넷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직접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 예.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시고서 보신 분들 글이 참 이렇게 재미있고 쫀득쫀득하다라고 좀 뭐 책 광고로 과찬하셨는데요. 이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특히 저는 주목을 했던 게 그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그 2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그 순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국내 기자들 누구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하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도 과연 기자가 배석되지 않은 가운데 상하원 의원 약 20여 분과 안민석 의원, 김경수 의원 정치인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사람인데 네. 물론 외교부 공무원들도 좀 일부 있었고. 외교 공무원,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고요. 한 분인가 뭐 있었다고. 안보실장, 정치실장, 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 의원이었는데요.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참 굳이 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김경수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 그 정책실장, 정책실장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나오신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에게 영어 잘하시고 네. 강경화 장관님 뭐 영어 완벽하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좀 내부의 그 뜨끈한 그런 핫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못 하시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은 좀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자꾸 저한테 옆에서 물어보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끌어줘야 돼요.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짧아서 물어봤는데. 근데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이 뭐 저처럼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기를 통해서. 근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건 한마디도 없죠? 아니, 이렇게 됐죠.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세세하게는 못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만 저는 전달을.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이 그나마. 한마디라도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딱 봉투를 만져보니까. 참 창피한 이야기 하지 100불짜리 한 몇 장 정도를 그렇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500불 정도. 500불 정도. 딱 까보니까는요. 10불짜리 5장이다. 5만 원. 아니, 과거에 이제 미국 방문을 하셨다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냈다. 요즘 이제 야당 생활 하시느라고 이제 야당 생활 하시느라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50불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가지고 굳이 방송에서 논한다는 50불 맞네요. 제가 지난 이제 내리사선 하면서 이제 13년 동안의 정치 인생 중에서 방미 3박 5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운명이 방미단 어깨에 달려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방미단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어깨에 달려 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방미단이요. 네. 그래서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에 제 정치 인생을 건다는 심정으로 3박 5일을 보내다 보니까 말도 극도로 아껴야 했고요. 그만큼